안녕하세요. 상알입니다. 새벽 5시에 근처 숙소에서 일어나서 김지훈 디렉터가 오시는 트랙 3에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렸던 팬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기다린 사람은 저랑 제 지인 딱 2명이더라고요. 인간 김지훈을 제일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제가 이번 지스타 강연을 정말 세세하고 제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훈님께서는 로보토미, 라우루, 림버스 이 세 가지 게임을 중심으로 개발 과정 중에 느낀 감정, 작업 방식, 팀 관리 그리고 개인적인 깨달음을 공유하셨는데 2017년 NDC 발표 이후에 첫 강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정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NDC 발표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행사 측에서 공유를 했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2017년 김지훈 풀버전 영상이 있습니다. 김지훈 디렉터님께서 모든 발표에 마음가짐과 작업 방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타이틀에 추가적으로 김지훈의 감정이라는 타이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입니다. 마음가짐은 절박함, 망하면 끝. 자기 혐오가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개발자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부족했고 이전에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실패하시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하면 꿈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혐오하셨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계속 실패해왔던 프로젝트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셨어요. 팀원들이 졸업과 취업을 미루면서까지 프로젝트에 몰두를 하셨는데 게임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팀원들의 시간과 커리어를 망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부담감으로 작업 방식은 시작과 끝을 모두 피드백하는 방식인 극단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되셨는데 팀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날의 작업 내용과 당일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작업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가며 픽셀 단위까지 미세한 부분을 컨트롤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김지훈님의 감정은 갈등과 눈치입니다. 공과사 구분을 일단 포기를 했대요. 전부 서로 반말을 하고 게임 개발을 하다가 PC방에서 롤을 하다 나와가지고 개발을 또 다시 하고 여기서 또 갈등이 지속됐다고 해요. 사소한 일로 인한 갈등 사례 두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타자 소리 사건. 누군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에 감정 더 실렸지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싸웠다라고 하셨고 시나리오 따라읽기 사건은 김지훈 디렉터님과 팀원이 다른 팀원이 쓴 시나리오를 장난삼아 읽었죠.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건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서 바로 짐 싸서 나갔던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 침몰한 배에 타고 있는 느낌이 날까봐 리더로서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다음은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입니다. 마음가짐은 더 높이,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 새로운 목표 설정.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으셨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유명 게임쇼에 참가하시고 강연 활동도 하시고 이제 개발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하셨고 확장된 팀 20명까지 이제 확장이 되셨고 작업 방식은 20명의 팀원들의 작업물을 아침마다 확인하셨다고 해요. 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있으셨어요. 예전보다 팀원들에게 자유를 주며 전 과정을 관여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며 작업 과정을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자기 증명. 로보토미 시절 팀원이 주도했던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며 창작자로서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셨고 팀원 의존에 벗어나 독립적으로 창작 역량을 키우시려고 했어요. 김지훈의 감정, 외로움, 조급함, 과한 자신감, 불안정, 안일함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셨는데 외로움, 친구들이 떠나감,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대사를 쓰던 친구가 나가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조급함과 과한 자신감, 이야기를 빨리 풀어야 돼, 얼리 액세스로 빠른 출시를 해야 돼 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이는 이제 림버스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안정, 감정적으로 많은 실수와 후회와 반성을 이때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였던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혼란이 스러웠고 20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 친구인 직원들과 새로 오신 분들 이 두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이때 그냥 성취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해요. 적당한 거리선, 대표인 나만큼 친구였던 동료들과는 존댓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하셨고 기존 팀원들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셨다고 해요. 마지막 림버스 컴퍼니입니다. 마음가짐은 팀원의 믿음과 신뢰, 이 가시방석 회사 안에 오래 있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친구들이 본인을 제외하고 놀기 시작했고 나 없는 단톡방을 발견하고 게임을 하면서도 나를 제외한 이제 파티들로 롤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해요. 이때 김지훈 디렉터님께서 강연하시면서 말을 떠시는데 나 진짜 그때 저도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새로운 고민
직원인 직원이 40명을 넘어가니까 이제 아침에 모여서 40명 일일이 한 명 한 명 오늘 뭐 했어 다음에 뭐 할래를 하기가 어려워지셨죠. 믿고 맡기기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더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리더십을 변화를 주셨고 이때 아프셨다고 해요. 약물 치료도 하셨고 이 환후 없는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 눈 뒤가 굉장히 아파지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셨다고 해요. 작업 방식은 믿고 맡기기가 되셨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작업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팀장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불안과 효율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불안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내 작품이 맞나라는 고민이었다고 해요. 조직 문화 개선, 모든 직원들이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통일한 이제 규칙을 마련하였고 사내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평한 관계, 하지만 본인은 이제 절대 권력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 외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김지윤 디렉터님의 감정은 깨달음이었어요. 믿고 맡기기 시작한 것이 사장부터였는데 이제 사장부터 정말 성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전부 맡기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작품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하고 어떻게 한마음으로 일할까? 40명 전원이 게임 하나에 목표를 두고 한마음으로 일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원 전체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다고 해요. 앞서 게임들은 성취욕을 과시했다면 모두가 함께 마음 변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내 정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의 권력을 통제하셨다고 해요. 김지윤 대표의 리더십 철학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리더로서의 변화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팀원과 팀장을 믿고 맡김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배웠대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직의 건강,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두고 모두와 함께 성공하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해요. 앞으로의 목표는 높았던 목표를 가늘고 길게, 개인적인 성취를 내세우기보다 팀원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가늘고 길게 팀원 모두가 게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셨다고 해요. 불안과의 공존, 원래 친구였던 팀원들과 존댓말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셨어요. 창작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이런 불안감과 공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작자로서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면서 팬들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목표를 가늘고 길게 하시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한 명의 팬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이제 인디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하호호 재밌게 만들던 친구들과 거리를 느끼면서 이제 공과사를 구분하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 약물 치료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김지윤 디렉터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지윤 디렉터님께서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저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찾았던 게 문학과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김지윤 디렉터님께서 데미안과 이방인을 보면서 그 아픔을 덮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동일감, 공감, 동질감에서 정말 림버스 컴퍼니라는 작품을 보면서 장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정말 꺼이꺼이 이렇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음 자체가 치유되는 느낌을 얻었어요. 김지윤 디렉터님께서는 이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시고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정작 김지윤 디렉터님께서 치유받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다, 불안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지윤 디렉터님.